제가 아주 존경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.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. 이분은 어떻게 만났는가 하니까요. 제가 우연한 기회에 골프를 배우게 됐어요. 상당히 오래됐습니다. 한 30대나 됐어요. 지금부터 한 40년 정도 됐을 거예요. 그때는 골프장도 별로 없었어. 근데 여기 체질에 맞아서 그런지 상당히 잘했어요. 뭐 1년 만에 아주 그렇게 자주 가지도 못하고 형편이 없어. 근데 그 당시에 회원권이 참 필요했어.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변호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로부터 회원권을 상속을 받았는데 안 써. 그러니까 그 골프장 측에서 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.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해.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봐가지고 가서 공을 얼마든지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내 이름, 그 골프백에 내 이름을 지어버리고 그 애 이름을 가지고 가서 골프를 쳤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서로 같이 따라가려는 사람이 있어갖고 하나를 좀 섭섭하게 했던가 그 애가 고발을 해가지고 걸려들었어. 그래갖고 골프장에서 명의 도용이라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더라고. 검찰에 고발을 한 거는 경찰서 고발을 해도 되는데 그 골프장이라는 데가 원래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쳐. 그러니까 그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그 검사들하고 잘 안다고. 그러니까 내를 그렇게 고발을 했겠지. 그 검사한테 고발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거 무슨 어찌된 검찰청에서 내를 부르더라고. 그래서 찾아갔어. 그래서 당신 왜 이런 짓을 했어? 이러대.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서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법으로 맞는 소리예요. 이래.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참 젊을 때가 됐어. 그게 꼭 제가 되는 것 같으면 잡아였어. 내 이랬어. 근데 내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전과 사실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에요. 제가. 지금도 그렇겠지만. 그러니까 검사가 한다는 말이 당신 그쪽에서 그 회원권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 게 있는데 그걸 몇 회까지 한 걸 전부 다 변상을 해주도록 하시오 했어. 그래서 그 골프장에 전화를 해갖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 해서 돈을 붙여줬다고. 내가 참 그래 이제 해결은 됐지.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. 굉장히 슬프더라고. 내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. 나는 다시는 이게 골프는 안 친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. 내가 이제 차를 몰고 지리산 장수촌이라는 데가 하룻밤을 잤어. 마음도 쓰릴 겸에.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차를 몰고 그 노고단을 넘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느 스님 한 분이 걸어서 그 노고단 그 꼭대기에서 밑에 구례라는 마을로 걸어 내려가고 있어. 그래서 내가 차를 옆으로 살 갖다 붙이면서 스님 어디 가십니까? 타시죠. 그러니까 내를 보더면 그 사님 타도 되겠소? 이라도 타시라고 했어. 그래요. 뒷좌석에도 앉혀서 그건 별로 좋은 차는 아니었죠. 어디를 가십니까? 이렇게 내려가면서 물어보니까 그 스님 이야기가 내 상자가 어제 저녁에 왔는데 콩나물국이라도 좀 끓여주고 싶어서 구례장에 콩나물 사러 간다는 거예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. 그 위에 노고단 바로 밑인데 거기에서부터 구례장까지 걸어서 가면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2시간 반 내지 3시간 걸려요. 그럼 왕복하면 6시간이라. 6시간을 걸어서 콩나물 그 당시 돈 한 2, 3천 원씩 사려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. 스님 그래요. 그러면 제가 시장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님 어디로 갔습니까? 별 정처는 없고 요 밑에 내려가면 성불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하룻밤 먹으러 갑니다. 그러니까 내를 보더만 그러지 말고 우리 절에 하룻밤 먹고 가시오 이래. 가도 되겠습니까 스님? 괜찮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구례에 갔어. 가니까 그때 능이버섯이 한참 나더라고. 그래 능이버섯을 그 스님이 한망태구리 사. 그러면서 그 걸망에다 석 집어였더라고.
그래서 나도 그 능이가 그 당시 젊었을 때가 좋은 버섯인지 몰랐어. 그래서 나도 능이를 하나 샀어. 그러니까 스님이 그 걸망 속에서도 걸망을 하나 끄집어내.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천으로 된 배낭 속에 또 배낭이 하나 들은 끄진다면 그 안에다 집어여가 자기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. 그러고 나무를 좀 사고 해서 스님 그러면 절로 갑시다 해서 그걸 타고 간 게 그 스님이 계시는 절로 갔습니다. 근데 차를 대놓고 한 4, 50분 산중으로 걸어 올라갔어. 걸어 올라가니까 조그마한 오두막 같은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젊은 스님이 한 사람 와 있더라고. 그 젊은 스님이 한다는 말이 그 스님을 보고 스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? 그래. 그러니까 웃더라고. 그러면서 장에 갔다 온다고 이러더라고. 그러면서 자리를 하나 싹 깔더만은 뭡니까? 능이버섯을 이 가루로 째기 시작하더라고. 조그만하게.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싹 깔아서 자기 걸 깔더만은 내 것도 달라 하더만 막 잡아 째가지고 그거다 같이 막 넣는 거예요. 속으로 그건 내 건데 이제 저 스님 와 자기 것만 말르지 왜 내 것까지 말리는가 이리 생각했어. 그래 말려. 근데 말리는데 젊은 사람들이도 이제 같이 좀 도와주고 이러는데 내보고 되게 뭐라 하는 거야. 일을 할 줄 모른다고. 그렇게 정성껏 버섯을 째지 않고 아무렇게나 한다고 막 뭐라 해. 근데 투덜투덜해서 남을 것도 막 한꺼번에 썩는 주제에 진짜 겉을 말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다 말렸어. 말려놓고 난 뒤에 이제 그 스님은 안에 들어가 버리고 난 뒤에 도와주던 그 스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? 물어 광주에서 왔다 그래.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? 그러니까 저 스님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. 어떤 스님인데 하니까 저분이 강주에 한번 놀러 왔는데 밖에 나가서 식사를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고기 여치 말고 비빔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스님한테 주니까 그걸 먹고 나더만 스님 코가 빨개지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스님 왜 코가 빨개지느냐 물어보니까 그 음식 속에 마늘이 들어가서 코가 빨개진다는 거예요. 그런 음식도 안 먹고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정말 청정한 사람이라는 거야. 그래도 난 속으로 청정하고 버섯 반쪽은 내 건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. 이제 오후가 돼서 그 버섯이 다 말랐어. 그걸 비닐봉지에 다 차곡차곡 싸더만 내보고 방으로 부르더만 우리는 성녀가 돼서 못하지만 이 버섯을 소고기국에다 넣어서 같이 끓여서 먹으면 감기에 참 좋다고 하면서 자기가 산 버섯, 내 버섯까지 몽땅 내보고 다 주는 거예요. 그때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. 야, 내가 내 걸 찾는다고 속으로 두들거리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그 스님 이름이 종거라는 스님인데 종구 스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룻밤 잤어. 그분은 절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.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스님 우리 가겠습니다. 사님 잘 가시게. 그러면서 덜레 그 산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정말 때 묻은 사람이었구나. 그 아무것도 아닌 운동 몇 번 한 거 벌금 몇 번 줬다고 그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한 번도 안 가본 검찰청에 한번 들려간 것을 그 속에 쇼크를 받고 지리산 산중에 하룻밤 머물고 이틀째는 그 스님 곁에 자면서 내려오면서 느낀 게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은요,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정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는 별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사물을 이야기해도 그 속에 이심전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내 자신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지나간 한 30, 40년 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나도
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봅니다. 정말 그 아름다운 밤이었고, 지금 그 스님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정말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가 못 가본 지도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. 부디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다고 하면 한마음 돌이키면, 마음을 한번 그렇게 돌이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편안한 모든 생활을 이루는데 조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.